내일까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죠.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사전 투표율이 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 이제 강서구의 투표율과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 높진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 생각은 좀 막 높게 나와가지고 높다는 뜻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민주당 입장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좀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내일까지 생각해요. 봐야 된다. 왜냐면 네. 오늘은 지금 평일이잖아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좀 투표하기가 어려워요. 출근하도 바쁘고. 그렇죠. 근데 내일 휴일이잖아. 네. 내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저는 약간 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추웠어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맞아. 네. 추워져가지고. 새벽에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물론 뭐 젊은이들이 전혀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투표하기 좀 부담스럽고 내일로 미뤄놨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투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일 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높게 되면 사실은 지난번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가 붙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상에 나왔던 박영선 후보 이 수치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사전 맞아요. 투표도 이제 많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진교원 후보 입장에서는 제일 되죠. 중요하게 보는 하나 포인트다. 그렇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꼭 나이로 따지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층이. 그러니까 이제 꼭 연세를 얘기하지만 어쨌든 좀 고령이신 분들은 네. 늘 투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그렇죠. 고령층이 그러니까. 투표를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수 성향을 띠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여론조사 수치로만 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다는 말은 뭐예요? 그보다 젊은 층이 더 많이 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20, 30대나 40대까지도 50대도 거의 그렇고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말은 기존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이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여론을 표시한 분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야 선거 전략은 사실은 민주당은 뭐 정권 심판론 계속 내세우고 있고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개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힘 있는 여당 구청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뭐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고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빨리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난번 그 전세 사기 미추홀구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강서구가 제일 많았던 강서구예요. 것 같아요. 강서구. 그 말은요. 강서구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는 지금 나온 게 없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 사이의 의견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그렇게 빌라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재산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라 그래? 그걸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럼 만약 재건축 재개발 하면 누가 도움을 얻어요? 누가 더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실제 그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네요. 누구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당연하죠. 주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거기서 전세 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집값만 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재개발해야 되겠지 필요하면 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민들도 있죠. 근데 제 말은 그것이 정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재개발하면 다 모든 서민들에게 다 도움이 될 거다 플러스 될 거다 아니에요. 재개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집도 옮겨야 돼 나가서 딴 데로. 그렇죠. 박정우 기자 집 만약에 재개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집사 나와야 돼. 그렇죠. 딴 데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이 뭔데 그걸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요.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여당. 힘 있는 여당이 뭐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고 서울시장이 선거를 위해서 이거 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서 구청에서 강서구청에만 특별히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이건 남발이에요. 남발. 실현 가능성.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시장이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뭘 해준다 안 준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오세훈 얘기한 적 보셨어요? 그건 없어요. 국민의힘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국토부가 그러면 그것도 개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국토부가 개입해서 특정 지역에 뭔가 혜택을 주겠다면 그것도 선거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네. 구청 안에서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고 물론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끌어오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보고 하지 어느 특정 구청에 특별하게 뭔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토부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국토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놓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강서구 하나만을 위해서 꼭 집어서 뭔가를 해준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거 때는 물론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힘 있는 구청장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고 중립성을 훼손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얘기한 거는 대통령과 한 라인 있는 김태우 후보가 돼야 강서가 쾌속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저는 이거 들으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이 한 라인을 갖고 있어요. 한 둘이? 라인. 근데 뭐 한 라인이 있다 없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맨 앞에 이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마이너스야. 윤석열 얼굴을 내세워서 마이너스.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저는 지지율 추이를 쭉 봐도 근데 중도층을 거의 이제 제가 못 끌어오고 볼 때는요.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예, 뭐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또 당연히 나빠하지 최진무 교수님 마시고 제 생각이죠. 개인 의견 네.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야. 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예. 이번에 만약에요. 이거는 모르니까 국민의힘 패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부 사퇴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네. 여기서 잘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공천도 상당히 어려워져요. 에이, 설마 대표. 대표? 전 대표잖아. 그러면은 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울산이 전 아니고 대표로? 험지로 전 대표니까. 그래요.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본인은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히 충성이 왔는데 예.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것이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대통령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본인은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 그래요. 이게 지게 되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순간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윤석열 책임을 져야 돼. 대통령의 선거가 된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이 좋겠어요? 대통령실도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그렇게 예측할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책임을 본인한테 미루면 네. 당은 빠져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용화대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파열음이 나올 수도 파열음이 있겠네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패배를 하면요,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이 서울 지역 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보세요. 누구였지 그때 미추홀구의 그 의원 누구야? 윤상현 의원. 윤상현이 뭐라 그랬어요? 수도권 위기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고 당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 져봐. 현실이 되는 거야. 맞다. 그러면 정말 위기론 맞다. 그러면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네. 가만히 있겠어요? 이대로 안 된다는 얘기 할 거예요. 체질을 바꿔라, 공천 개혁해라, 네.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자기들은 공천이 제일 중요해. 아니 생각해봐.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네. 이제부터는요.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없냐만 봐. 그러지 않겠어요? 네. 무슨 뭐 대통령 눈치 보고 대표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공천 떨어질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최시봉 교수님은 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번에 광주 갔다 오셨다면서요? 연휴 때. 같이 광주 집이니까. 혹시 아니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것 보세요. 혹시 총선 앞두고 비례라고 몇 알겠습니다. 번 얘기해. 자, 그래서 광주에 갔다 온 최진봉 집에 교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이 음. 수도권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몰릴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 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진교훈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대 그런 윤석열 구도가 되는 거죠. 구도가 돼버렸는데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진교훈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더 이제 힘을 얻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지도부의 힘이 실리고 이제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 지금도 뭐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이재명 체제가 공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목소리를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이기게 되잖아요. 네. 진경훈 후보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총선 때까지는. 왜냐면 이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흔들 네. 수 있는 아무런 그 여건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명계들은 조용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조용해질 봐요. 거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질 게 뻔한 게 된 것이고 네. 그럼 본인들도 어쨌든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노력은 할 거예요. 네. 결과는 모르겠어요. 노력은 해야죠. 다. 예. 예. 뭐 그러면 뭐 계속 그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뭐 공천에 무슨 도움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 차이, 그러니까 이 득표율 차이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는 차이가 나야 지도부 뭐 이제 변경도 되고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도 내다보던데. 왜 그러겠어요? 밑자락 까는 거야. 질 거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럼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 불필요한 얘기야. 선거에서 네. 질 걸 상정하고 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현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 15%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면 진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물론 표차가 중요하긴 하지. 그러나 그것이 크게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2배로 그래요. 지면 더 뭐 크고 지는 것 자체가 타격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지는 것 자체가 그렇죠. 누가 됐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는 순간 타격을 얻는 거예요. 지는 쪽은 타격을 입는다. 당연하죠. 그 1%를 하더라도 물론 그보다 차이가 많이 날 걸 저는 보지만 개인적으로. 대선 때 0.73%. 그러니까 차이 났잖아요. 지금 봐요. 네. 0.73%라는 얘기를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은. 위너 테이크스 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어를 누구 앞에서 지금 아바의 노래죠. 영어로 아바의 노래. 그러니까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든 게 상관없어요. 뭐 몇 %. 근데 하태경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이 지금 체제로 가기를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15% 이상 차이가 나야 비대위로 간다 이 말은 뭐예요? 흔들지 마라. 네.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당은 문제가 없다. 해석을 해야 된다. 당은 김태우를 안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네. 강하게 왜냐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네. 그걸 사면복권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부터 그러다 시작이 보니까 된 그 거죠. 책임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패배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길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왜 꺼내겠어? 자 박정호 기자. 네. 본인이 이겨. 근데 얘기 우리가 안 하죠? 15% 이상 치면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민주당이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 당연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